대한항공신 주주분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직 신고가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제 영상을 좀 봐주시고 힘을 내셨던 분들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차명석이고요. 자, 오랜만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졌죠. 자, 결국에는 대한항공신의 주포는 누구예요? 외국인입니다. 실제로 자, 오늘도 그렇고요. 자, 27일도 볼게요. 결국 장대 양봉을 뽑아냈던 날들은 어김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죠. 자, 그리고 최근 수급에서도 상한가를 갔던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상한가 터치를 못했네요. 못했는데 4월 10일, 자, 요 날입니다. 이날도 보게 되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거의 1200억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거는 명확하게 사실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거래원을 통해서도 오늘 확인을 하게 되면요. 그쵸? 키움이 결국 이제 매도가 나왔어요. 자, 근데 막판에 종가 베팅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24만 주가 동시 효과에서 들어왔네요. 결국 이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오늘 키움증권의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올라가자마자 매도를 하죠. 자, 물려있던 심리가 자, 본절 탈출로 지금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죠.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전부 다 이제 털리죠. 막판에 결국엔 다 매도세로 나와줬는데, 자, 누군가는 소위 말해 개인 투자자 중에 큰 손들이 종가 베팅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재밌는 건 요 구간이죠.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샀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털렸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포가 결국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한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쵸? 맞네요. 신한을 통해서 들어왔고, 얘도 보시게 되면 아마 장 초반부터 얘가 때려졌을 거예요. 맞네요. 결국 주포 역할을 해준 거는 신한 창구를 통한 외국인이 주포 역할을 해줬다는 게 확인이 되셨고요. 대한강통신의 특징이 신한뿐만 아니라 한투에서도 같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쵸. 한투에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자, 재밌는 건 한투는 끝까지 매수를 해줬네요. 막판까지 점점점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랬을 때는 외국인들이 결국 신한 창구와 한투 창구를 이용해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구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대한강통신이 현재 어떤 상태예요? 완벽하게 투자 경고를 좀 벗겨내진 못했죠? 자, 현재 투자 주의 공시가 나온 이후에 투자 주의는 하루만 유지가 돼요. 다만 투자 경고 재지정 여부의 내용을 보시면요. 5월 12일까지 요 세 가지 항목이죠. 매일 체크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투자 경고가 풀리진 않았고, 현재 흐름상 아마 내일은 이제 휴장이니까 수요일 날의 종가 기준으로 여기에 다시 한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경고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얼마가 돌파가 되면은 투자 경고에 걸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저는 높은 확률로 투자 경고를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 대한강통신 주포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든 경고도 피하고 거래 정지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구간에서는 경고에 들어가긴 했지만, 자, 이번에도 높은 확률로 투자 경고가 회피를 하지 않을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주포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정말, 자, 요런 한 틱, 두 틱 차이로 투자 경고를 피해가고 거래 정지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누군가는 이거를 거래 정지 안 당하기 위해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얼마 또 가면은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 물론 이건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계속해서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죠? 얘가 앞으로 진짜로 매출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추적해보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렸고, 자, 많은 분들이 이 재무만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셨죠? 이것도 작업 치는 거 아니냐? 작전주 아니냐? 자, 그런 생각 많이 하셨는데, 제가 누차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미 테마가 형성되기 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자, 이때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이때가 올랐다라기보다는 준비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테마 형성되기 전부터 올랐다. 이 말은 대한강통신이 뭔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고,
대미, 북미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북미 투자에 대한 시스템을 이미 갖춰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테마성으로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잠시 쉬어도 결국 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오늘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빠르게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아니더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 도움됐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뒤에서라도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창 다시 한번 축제가 시작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축제를 즐겨보자 라는 차원에서 댓글창 축제라고 부탁드릴게요. 자, 결국 축제에 메인 이벤트도 있어요. 자, 메인 이벤트는 뭐예요? 그쵸? 광기 구간입니다. 자, 결국 이 종목에 세력이 존재한다라면은 이 광기 구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개인들에게 물량 넘겨야 되죠. 자, 그러려면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자, 누구나도 사고 싶은 자리를 만들어내죠. 자, 그때가 소위 말해 축제의 메인 이벤트이자 뭐예요? 광기 구간이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는 한번 버티고 힘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티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가 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영상에서 완벽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알아볼게요. 현재 투자 경고에 어떤 가격이 오게 되면 걸리는지. 자, 이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이거 해석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내용들이 뭔가 조금 어려운 듯 쉬운데, 자, 이건 제일 쉽습니다. 자, 판단일 T라는 게, 자, 오늘의 종가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요,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 세 가지 항목을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각각 모두 다 해당이 되면은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걸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1번 항목은 뭐예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4월 10일이죠. 자, 4월 10일의 종가와 비교를 하는 거고요. 자, 2번 항목은 투자 경고 해제 전일 날짜도 여기 지정이 되어 있네요. 4월 24일. 각각 4월 10일, 4월 24일보다 높은 가격의 위치에 있으면은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4월 10일이 언제예요? 대략 요 날이네요. 요 캔들이 4월 10일의 종가예요. 일단은 종가가 17,770원. 자, 오늘의 종가는 17,700원이니까 일단 얘가 더 높네요. 그래서 1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자, 2번 항목은 4월 24일의 종가와 비교. 자, 4월 24일은 요 음봉 캔들이네요. 얘보다 높아요. 그렇다면 2번은 해당이 되는 거고. 자, 3번이 살짝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너무 쉬워요. 판단할 T의 종가가 2일 전의 종가보다 40%가 넘어가는 경우. 자, 일단은 오늘의 종가 기준이니까 비교 상대는 어디예요? 얘죠. 딱 봐도 40%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4월 29일의 종가가 15,070원이네요. 15,070원 곱하기 1.4를 해주면 되겠죠. 자, 오늘의 종가가 이제 이 가격이었으면 걸리는 건데 사실상 오늘 상한가가 19,690원이었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위치였다. 다만 느낌이 오시나요?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자, 일단 투자 경고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일단 4월 10일에 종가가 얘잖아요. 이 캔들이잖아요. 장대 양봉 한번 뽑아주면은 얘도 위에 종가 마감이 되고, 자, 얘보다는 이미 오늘 종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해당이 될 거고, 자, 수요일의 종가는 얘랑 비교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뭐 이거는 저의 소설입니다만 세력들이 일단 투자 경고를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과연 수요일의 종가가 얼마면 걸리는 건지 비교 대상이 얘잖아요. 2일 전보다 40% 오르는 거니까. 자, 종가가 15,150원이네요. 15,150원 곱하기 1.6이에요. 1.6이 아니죠. 1.4네요. 자, 이 가격입니다. 21,210원. 정확하게는요. 자, 2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호가 단위가 50원 단위로 올라가죠. 자, 지금은 10원 단위로 올라가는데 2만 원으로 가게 되면 50원 단위로 가다 보니까 자, 수요일 날 대한강통신의 종가가 21,250원. 여기서 마감이 되면요.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거 외워두셨다가 이 가격이 가게 되면은 투자 경고 다시 걸리는구나. 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투자 경고에 걸리면 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의 여지가 좀 존재한다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저는 일단 높은 확률은 안 갈 것 같아요.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좋은데 일단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았고 그의 흐름대로 좀 따라갔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다만 자 우리가 자 대한강통신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숲을 보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나무가 대한강통신이에요. 얘만 보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결국 숲이라는 거는 미국 시장에 대한 광통신 섹터도 봐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 섹터의 광통신 섹터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미장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사실 미장도 지금 최근에 나스닥 흐름이 너무 좋죠.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대한강통신과 같은 섹터군에 있는 이 광통신 섹터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루멘텀이 있는데 얘는 또 신고가를 찍어줬네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대표적인 회사이죠. 자, 마벨도요. 다시 한번 신고가 찌르러 가고 있죠. 코이어런트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찌르러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와서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이런 하락이었는데 다행히도 21선 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요. 이것도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원래는 GPU가 가장 중요했잖아요. 그러면서 GPU가 좋아지니까 필요한 게 뭐였어요? HBM이었죠. 여전히 HBM 필요한 거 맞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됐나요? 자 이제는 GPU가 학습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추론을 하는 단계로 넘어갔죠. 자 이때부터 좀 필요한 것들이 CPU의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최근에 인텔이라든지 CPU를 만드는 대표적인 두 회사잖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또 좋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 AI랑 엮여 있는 애들은 간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요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모든 시장의 중심은 AI가 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들,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광통신도 포함이 된 거고, 아직 시장에서 강력하게 부각이 안 된 것도 액침 냉각이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들이 돌아가면서 섹터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중에 계속해서 진짜로 돈을 버는 건요, 전력 인프라, 그 중에서도 변압기가 많이 벌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자, 이들이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은 반도체 회사와 전력 인프라 회사다. 아직은 광통신이 뭔가 강력한 성과가 나와주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대한강통신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죠. 근데 이미 기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작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죠. 대한강통신이 미국의 M사 공급 10배 급증, 자, AI 트래픽 수의 입증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주요 고객사의 공급이 10배 증가를 했고, 자, 인캡 아메리카 좀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이미 25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건데 연방정부의 승인은 완료됐어요. 하지만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고, 제가 사실 오늘 그 인캡 아메리카 관련해서 대한강통신 주담과 한번 통화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자, IR 담당자랑 통화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연결을 못했습니다. 제가 상황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서 요 IR 담당자와 이 인캡 아메리카 인수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 제가 꾸준하게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대한강통신이 이미 작년부터 미국 시장 관련 매출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자, 요건 4월 30일 날 나왔던 기사예요. 자, 광통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투경이 해제되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 이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실제 미국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라. 이 말은 진짜 기업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테마성으로 오른 가짜 기업은 앞으로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고, 자, 대한강통신은 이미 올해 2월에도요. 데이터 센터에 납품되는 케이블을 수주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나온 포인트가 이거죠.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납품. 자, 요것만 봤을 때는 유추되는 기업이 메타라는 기업이 연상이 됩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도 수주 대상을 메타급 기업이다라고 추측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메타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이미 대한광통신은 자, 엔비디아의 젠순항이 광통신을 언급했던 요 무렵입니다. 3월 초쯤이었죠. 정확하게 3월 10일이네요. 3월 10일에 언급이 돼서 자, 이때부터 광통신 테마가 실제로 형성이 됐어요. 근데 자, 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봐볼게요. 자, 어때요? 이미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었어요. 자, 왜 올랐을까요? 자,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왜 했을까요? 자, 북미 시장 진출하려고 했던 거죠. 준비되어 있던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겨우시죠?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비드 프로그램. 결국 미국 시장에 자, 바이든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던 거죠. 자, 미국 전역에 광캐앱을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사업 규모는 대략 57조예요. 자, 여기 참여를 하려고 자, 인캡 아메리카 인수한 거예요. 자, 거기에 바바 요건 충족으로 되어 있는데 자,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자, 미국에서 사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정책으로 펼치다 보니까 자,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한항공통신의 홈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텍사스 본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자, 제주 정도가 텍사스예요. 자, 이미 미국의 시스템을 갖추는 기업이다 라고 봤을 때 이미 준비를 해놨구나라고 좀 확인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설윤석 대표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아셨나요? 대한항공통신이 사실 대한전선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대한전선이 우리나라 전선 1세대 회사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자, 2000년대 들어서 약간의 문어발식 사업을 하면서 경영이 좀 악화됐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설윤석 대표가 원래는 오너예요. 오너 일가인데 자, 여기 일정이 나오네요. 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타임라인이 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대한전선 부회장까지 갔다가 자, 오너 일가가 결국 경영권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거예요. 자, 오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채권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 기존의 오너들이 계속해서 회사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됐기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50년 동안 오너로 있었던 일가가 물러난다는 건 쉽지 않겠죠. 하지만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물러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자, 오너 마인드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0년 된 회사를 경영권을 포기하고 결국 남은 건 뭐예요? 그쵸? 현재 남은 건 이 대한광통신입니다. 자, 선대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 대한전선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뭔가 이때의 좋은 기억을 살리고 싶을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비교해드리는 요 라이트론. 이거 무슨 종목이에요? 비가전자예요, 비가전자. 비가전자 원래 사명이 라이트론이었고요. 자, 이런 기업은요. 자, 갑자기 2차 전지 사업한다고 광산 매입 얘기하죠. 이거 2003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통신 관련 기업이 갑자기 2차 전지 사업한다고 하죠. 자, 이런 기업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신사업한다? 이때 좀 붐이 있었죠, 실제로. 자, 요 무렵이네요. 2003년에. 저도 실제로 이때는 매매를 했었거든요. 비가전자를. 라이트론 종목을 가지고 있는 요 기업을 좀 매매를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뭐, 갭상도 떴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사로 이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자, 이때도 보세요. 최근에 올랐을 때도 얘는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다가 자, 테마 형성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기업은 높은 확률로 이 전환사채가 존재한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 보고서라든지 분기 보고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결국엔 이들은 전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해 자, 청구 가능 일자가 5월 20일이네요. 이 전까지 아마 주가 올려놓고 이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제 매도한다라고 공시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요거 팔으려고 주가 올렸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세력주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거고요. 자, 과거에 이제 슈림로봇 같은 종목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기술도요,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아요. 얘가 여전히 지금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얘도 1100만 주 지금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팔까요? 아래서 팔까요? 당연히 위에서 팔아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가 좀 형성이 되는데
자, 일단 이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시는 자, 오너도 나름 나쁘지 않다. 대한전선에서 떨어져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 뭐가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입니다. 절대로 무시할 기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 재무만 보고 이게 안 좋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 실제로 얘가 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뭐를 예전부터 준비했는지 자, 지금 시대가 맞으면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 주식의 원리죠. 매출이 따라주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포커스로 잡아두고 앞으로 추적 관찰해 보시고 제가 꾸준하게 대한항공시 관련된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오늘 영상 정말로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 우리가 원하는 건 축제 결국 메인 이벤트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광기구간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과감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대한항공시 최근에 이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약간의 손실은 아직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선물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어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500%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느낌상 갑니다. 자, 이건 아니죠. 종목이 오르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소액 정도만 한번 매수는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고요. 자, 무상증자 쏜다라는 뉴스도 있고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조이억스앤코도 무상증자를 최근에 했고요. 자, 유로메카도 무상증자, 대동기어도 무상증자. 자, 이렇게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고 확인이 되시죠?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얘만 나와도요.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죠. 근데 종목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테마가 형성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되면요. 100% 가던 종목이 1000%씩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실제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과거의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던 애예요. 얘가 저점 대비 무려 1300% 정도 올라줬고 자, 상한가를 연속으로 6번 갑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 무상증자라는 게 호재,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단기간에 무려 130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하죠.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건 자산이 많다. 돈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인 무상증자를 할 수 있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벌면 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죠. 자, 그렇다면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3000% 정도 되네요. 나쁘지 않아요. 다른 대기업 현대차 봐볼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얘는 한 7300%. 하이닉스보단 2배가 좀 넘어가죠. 높아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낮은 편이에요. 자,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7500% 아니에요. 75000이죠. 아까 현대차가 7300%였어요. 근데 얘는 10배가 넘어가죠. 한 12배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이론적으로요. 유보율이 500%만 돼도 무상증자 5대1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75,000%짜리잖아요. 자, 이 정도면 사실 기업에서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하죠. 이렇게 된다? 최소 예상 수익률이 2000%에서 많게는 3000%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3000% 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어렵죠. 하지만 자, 유보율 500%짜리가 5대1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75,000이잖아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5대1 정도는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무상증자 사례도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 텔콘 RF제약이 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얘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정도 가졌고요. 자, 얘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이 종목이 진행했던 거. 얘는 3대1 했습니다. 3대1하고 한 300% 정도 가졌고요. 자, 아까 대장이라고 좀 언급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텝. 이 종목은 좀 많이 했어요. 대장이었던 만큼 8대1에 무상증자 했고
저점 대비 1300%. 자, 제가 준비한 거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습니다. 2000% 가능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독자분들이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소액 정도는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소액을요 한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500% 가면 얼마 가능하죠? 그쵸, 3천만 원 가능하죠. 진짜 수익 나신 분들, 자, 대한강통신이 혹시라도 계속 밀린다라고 판단해 주면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중장기 포트의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좋아요. 자, 이런 종목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를 좀 좋게 봤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더 가긴 할 겁니다. 자, 2차 전지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삼성,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요거 말고도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 두 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종목의 기간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겠죠. 1년 동안 묻어둔다 하시면 너무 길잖아요. 6개월 어떠신가요? 6개월도 사실 많이 길죠. 애초에 이 정도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렸어요. 요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만 되면은 상가 연속으로 6번, 6연상 같죠? 이 말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왜 그렇죠? 그 근거가 뭐가 있었죠? 바로 요거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가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셔도 자, 대동기업, 유로메카 전부 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상증자로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테마로 보내면 어때요? 1000% 보낼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 상황 이용해야죠. 아무리 세력이라고 하더라도요. 주가 그냥 올리면 뭐가 돼요? 주가 조작이 되죠. 그렇죠? 결국 세력들도 시장의 눈치를 봅니다. 왜? 올리려면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무상증자 관련해서는 이미 명분이 생겼죠. 당연히 지금 환경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는 건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미리 진입해서, 공시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 대박 한번 먹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인생 바꿔드립니다. 예, 못해요. 전재산 투자하세요. 예, 그러면 안 되세요. 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액만큼은 강력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한 겁니다. 두 글자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영상을 통해서도요. 매수 타점은 안내 드리고 있어요.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혹은 매도 타점도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강통신이 변동성이 심해요. 제가 여기서 안내 드렸는데 2시간 있다 여기가 있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공유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문자 남겨주실 때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되 뒤에 숫자 1도 같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요 500% 예상되는 정보 안내 드릴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요 매수 매도 타점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해드리는 만큼 요건 내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거고요. 자, 실제로 4월 27일에는요.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자, 이날이 무슨 날이었죠? 투자 경고가 풀린 첫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일단 장대 양봉이 한번 쏟아져 나왔었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고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 비중을 더 담아보시고, 자,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30% 정도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월 27일이 좀 어땠죠? 자, 요 날이죠. 자, 요 날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봤어요. 공교롭게도 어쨌든 저점에 시초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수익 중에 있으실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분명히 투자 경고 첫날, 풀린 날이죠. 풀린 날에는 시초가 진입이 한번 해볼만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됐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더 판단 어려우신 분들, 자,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대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이 5월 4일이네요. 5월 4일이고, 내일은 이제 휴장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면은 상단에 번호로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되, 제가 오늘 5월 4일과 5월 5일, 요 이틀 동안 제가 순차적으로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요 500% 예상되는 종목부터 안내 드릴 거니까, 안내 받아오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쵸? 돌아오는 정규장은 5월 6일이에요. 자, 이날에는 한번 꼭 진입을 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렇죠? 자, 공시가 당장 수요일에도 나올 수 있어요. 공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점상으로 가죠. 자, 이렇게 되면 애초에 매수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5월 6일, 자, 수요일 장에는 꼭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한강통신 정리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자, 오너의 마인드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미국의 비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이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결국 AI에서 대한강통신이 실제로 케이블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 진짜로 매출이 나오고요. 실제로 신영증권에서는 아마 보고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대한강통신 빅테크향 데이터 센터 매출 본격화. 실제로 아까 메타급 기업이라고 추정이 되는 해당 기업과 실제로 매출이 나왔습니다. 거래를 했다는 뜻인데, 진짜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자, 이미 중국에서도요. 자, 광통신 기업들이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들도 최근 다 신고가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단순 테마는 아닙니다. 실제로 자, AI에서 포함된 섹터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들이 특징, 결국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주식의 본질은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만 아까 조금 언급을 했던 이 비가전자 같은 종목. 자, 이런 종목은 뭐예요? 그쵸. 전환사채 매도가 지금 대기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지만, 대한강통신은 자, 과거에는 전환사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자, 결국 진작부터 준비된 기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고, 제가 앞전에 제 IR 담당자와 한번 통화를 시도해 봤었는데, 그 인캡 아메리카 인수 관련해서 뭐 약간 좀 찌라시가 도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거든요. 제가 인캡 아메리카 관련된 이 소송 문제도 IR 담당자분에게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확인된 대로 제가 영상을 통해 꼭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쵸? 마지막으로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 진짜 정말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장. 자, 축제를 우리가 즐겨보자. 축제의 끝은 뭐예요? 메인 이벤트. 자, 메인 이벤트는 광기 구간입니다. 이 기간까지는 우리가 버텨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